네,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지난 6일 평양에서는 북한의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기념식을 앞두고 3일부터 8일까지 대규모 기념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4만 명의 소년, 소녀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영화 양강도 아이들을 만든 정성산 감독님을 모시고 북한의 소년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감독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우선 그 북한의 조선소년단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요? 그 북한의 조선소년단은 이제 1946년도에 이제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끼리 이제 그 소련 말로 하면은 러시아 말로 하면 피오네르 연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조직인데요. 그때 이제 6월 6일 날에 사실은 북한이 제정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 그 러시아와 동맹 기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만든 날인데 그거를 북한에서는 조선소년단의 창립이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보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6월 6일이면 조선소년단 창립일 겸 그 어떻게 보면은 북한판 어린이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군요. 이번 행사는 66주년인데요. 네. 북한이 여러 가지 기념일 중에서 정주년이라고 해서 꺾어지는 해에 크게 행사를 열잖아요. 네. 근데 66돌은 엄밀히 말하면 꺾어지는 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65년이 꺾어지는 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 기념 행사를 열었고, 특히 김정은 일비서가 직접 기념식에 나와서 사상 두 번째로 공개 연설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치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한번 북한에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참. 왜냐면, 4월 달이었죠. 4월 달에는 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이제 28살 난 사람이 아버지 흉내 내면서 물론 이래야 되겠습니다. 속으로 아하 북한의 통일전선부도 이제 전략의 한계가 왔구나. 즉 김일성 그 생전에 김일성 주석을 이렇게 런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롤모델로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이제 흔히 사람들이 요즘 이제 개그 콘서트 같은 거나 유명 프로그램을 보면은 감사합니다 다람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작가님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작가들이 초등학생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북한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애는 부모들이 낳지만 육체적 혼은 부모들에 있지만 정치적인 혼은 또 어버이 수령님한테 있다고 사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김정은의 그 연설, 이번 이 소년단 창립절의 연설을 보면서 김정은 체제가 굳히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이는 해마다 1월 1일 되면은 설맞이 공연에 꼭 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 평양의 금성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설맞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령님 오시는 날은 1호 행사인데 사상 최대의 날이죠. 그것도 설맞이 공연 끝나면은 선물을 줍니다. 귤 한 15알, 꽃 몇 개, 홍사탕 한 보따리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린 마음이지만 수령님께서 준 선물이니까 얼마나 충성심이 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 이런 어린이들 정치를 잘 못했어요. 설맞이 공연에서 한 번도 안 가고 어린이들 관심도 안 뒀거든요. 네. 그 시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 아시겠지만은 30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대부분이 또 이제 아서자들이 많았습니다. 굶어서.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북한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애들이 어떤 세대냐면 당에서 선물이나 옷 선물 주고 학용부 선물 주던 그런 당의 자식으로 교육된 애들이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엄마 아빠가 못 보러 못 먹는 세대란 말이죠. 이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다시 한번 소년단부터 잡아서 그 위에 사로총, 그 위에 직능, 인민군 다시 한번 굳히게 들어가려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네. 김일성 주석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네. 조선 그 소년단 만들고 네. 사로총 만들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승자가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네네.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좀 소년단 우리가 좀 돋보기를 들여다대면 말이죠. 소년단원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소년단원이 아무나 다 돼요. 되는데 이게 내가 인민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제 북한은 사실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1970년대 사회주의 교육 태제에 비해서 하는데 인민학교에 이제 입학하면 7살이나 이때 이제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2학년 때부터 그 소년단원이 되기 위한 경합이 들어가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소년단원이 된다라는 거는 북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첫 정치적 생명의 첫 부여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단원이 2학년 때 되느냐 내가 4학년 때 되느냐 아니면 소년단에 입단 못하고 이제 고등중학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12살 때. 그때도 이제 입단을 못했으면 정말 가문의 망신이죠, 그거는. 아, 그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닌가요? 사실은 의무적이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추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학급마다 이제 한 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학교 이 소년단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해줘요. 학급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제일 잘 가냐면 원래 공부 잘하는 애가 잘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좀 빽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제 그 뇌물 같은 거 좀 잘 고이는. 사실 이게 북한의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소년단에 첫 입단시키려고 이제 뇌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좀 우선되는 거는 뭐 평양하고 지방이 좀 틀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삼촌이 야 그저 중앙당 간부야 야 이러면 또 껌뻑 죽어요. 이제 그러면 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학급마다 한 명이 선택이 돼서 걔를 또 연습을 시켜요. 소년단 귀학을 외우게 하고 가면 그거 부럽죠. 야 쟤는 그저 소년단원이 되는구만. 근데 더 멋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년단이 66절이 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백 명이 모인 데서 이제 각 학급에 한 명씩 대표를 나가서 빨간 넥타이를 머플러를 딱 매고 그거 휘날리며 이제 집에 올 때는 동네가 무슨 축제입니다. 축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예. 그러다가 끝내는 다 시키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우열을 둬가지고 말이죠. 먼저 네네. 그 대성 부른 나무를 먼저 키우는군요. 그렇죠. 철저히 키우는 거죠. 그 제도는 그 위에 있는 사로총 조직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종의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을 뽑아서 키우는 그런 네. 하나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북한이라는 체제는 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평등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독한 계급사회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게 그 경쟁이 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먹고 살라고 이제 돈 벌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경쟁이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경쟁이다 보니까 점점점 꼭지점을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북한의 상위 1%는 그 사회가 지상 천국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소년단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독님도 소년단원이셨죠? 아, 그럼요. 일찍부터 하셨죠? 저는 뭐 일찍은 못했는데 중간쯤에는 끼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소년단원들이 해야 될 그 의무사항 중에 몇 가지가요. 그러니까 저희 때 뭐가 기억나냐면 누가 아침에 제일 빨리 일어나서 학교에 학교 중앙에 세워진 김일성 수령님 동상을 누가 잘 빨리 닦느냐. 누가 꼭 먼저 나오는 사람이셨어요. 이제 그런 충성심.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비료도 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드라운 천을 비료도 그 천을 북한은 그게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오거든요. 그 비료도 천을 얻어다가 내가 학교 충성함을 만들었어요. 그 충성의 권례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닦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못 닦아요. 소년단원으로 우수한 사람만 닦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충성 경쟁.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소년단원들이 하는 것은 이 유휴자재가 꼬마계획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빈병이든 파고철이든 파유리든 파동, 구리, 이거를 다 모아요. 네. 한때는 저희가 이게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굶주리고 홀보는 남성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금을 했어요. 예. 남육당 어린이들아, 너희들이 미제 신음 아래 어떻게 다리 밑에서 거위처럼 사는구나 하고 정말 모금을 했어요. 저 숨에서 가서 팔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일종의 노력 착취거든요. 노력 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년단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1년에 이제 봄하고 가을에 농촌 동원을 많이 나갑니다. 근데 또 지역마다 틀린데, 제가 평양에 살았으니까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에 웬만한 소년단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우수한 애들만 뽑아서 매스게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매스게임 하면은, 집단체제죠. 하면은요, 한 6개월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 공터에 가서 맨날 돌입전에 하고, 다리 찢기 하고, 안 되면, 끝나면 이제 빵을 줘요. 또 사탕 딱딱한 거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집단 체제의 복종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는 게 소년단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노력동원, 빈병 줍고, 네. 가서 모내기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소년단의 원어 사업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예, 원어 사업이라기도 하고 꼬마 계획 활동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참 전투가 많아요. 무슨 전투 하면은 어린이들도 이 소년단원이 원래 공식적으로는 300만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단원들의 구호가 뭐냐면 옛날에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배대가 얘기하여 항상 준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 때 항상 준비가 사라지고 300만의 총폭탄이 되자였어요. 총폭탄이 되자. 300만의 소련단원들은 장군님을 결사옹리하는 300만의 총폭탄의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나 이럴 때 대부분 이 어른들이 하는 그 노력전투 있잖아요. 그러냐 노래 부르고 힘내라요 막 이러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네, 그랬군요. 지금 이제 말씀만 들으면 여러 가지 하여간 학교 생활 외의 활동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난 경험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북한이 그런 체제 또 이데올로기만 벗겨내면 똑같아요. 한국의 어린이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또 애들이 천방지축이잖아요. 소년단원 때는. 그런데 이제 노는 것도요. 소년단원이 돼서 실수하는 거하고 실수해서 처벌받는 게 틀리고 소년단원이 아닐 때가 더 틀려요. 그러니까 소년단원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는 좋은 일만 해야 돼요. 양강도 아이들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등장하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 아이들도 소년단원들입니까? 예, 소년단원들이었죠. 소년단원들에서 이제 산하청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랬었죠. 네. 좀 큰 소년단원들이었군요. 네네. 본인의 경험도 많이 투영된 건가요? 저는 제 영화 양강도 아이들에서는 사실 소년단원이라는 머플러가 그거를 풀어 헤치는 순간에 그 애들의 가슴에서 본 어린 동심, 순수한 동심을 말하고자 했던 하나의 코드였었죠. 네. 사실 머플러, 빨간 머플러 하나 때문에, 북한에서는 참
엄청난 희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머플러를 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명예군요. 어릴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김일성 종합경기장에 모인 학생들이 다 빨간 머플러를 맸고 네. 김정은 제1비서가 등장하니까 학생들이 그 머플러를 매주죠. 네. 그 장면이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고 뭐 최용해라든지 네. 김영남 이런 그 엘리트들도 다 빨간 머플러를 맸더군요. 그게 원래는 관례입니다. 이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일을 많이 했는데요. 6.6절 되면은 당정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정군이죠, 북한은. 당정군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각 학교마다 쫙 다 내려가요. 평양에는 원래 김일성이는 꼭 어딜 갔냐면 이 만경대 혁명학원을 갔어요. 혁명가 유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애들을 참 좋아했어요. 저희도 그걸 느꼈거든요. 어릴 때 수령님 모시면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막. 그렇군요.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많이는 모릅니다만 오늘 또 재밌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소년단이 의무적으로 다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서 엄마들이 엄청나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경쟁한다는 재미있었고요. 또 이번에 6.6절 행사를 크게 한 것이 그 김정은 제1비서 새로운 지도자가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시대죠. 김일성 주석이 나라를 일으켰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독님 저한테 많은 가르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 통일시기에 나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가 첫 방송에 몇 년 만에 좋은 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출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